국제사 전달하시오! 국제사 전달하시오!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3,000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와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국내에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세계 10여 개 도시 공포들도 부정선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며 12.19 부정선거 1주년 기념일을 맞아 릴레이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포들 단순히 조국의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 대선부터 어렵게 시간을 내서 당당하게 해외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그만큼 분노가 크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녕치 못하다는데 요즘 딱 한 곳 여기만 안녕하다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청와대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적어도 오늘 밤만은 모두에게 안녕이 깃들기를 기대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도 루돌프 사슴처럼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5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726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경찰이 철도 노조 지도부를 붙잡는다며 민주노총을 강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보수적인 노동단체죠. 한국노총마저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향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까지 밝혔는데요. 박근혜 정부 불통이 자랑스럽다더니 대한민국 노동자계와 완전한 불통을 이뤄냈군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이죠. 전태일 재단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이 함께했습니다. 노동계가 하나된 현장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반대를 도전해서 이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영화, 철도 민영화도 아울러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화가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공무원도 민영화시키고 경찰도 민영화시켜서 경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노총 침탈에 대해서 어느 과정 사과한 놈들을 일으킵니다. 책임 있는 놈들을 일으킵니다. 이 놈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노무현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상영 직전 티켓을 대량으로 환불해 다른 관객들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앞으로 진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재 의뢰가 빗발쳐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자신을 서울 한 영화관의 매니저라며 문제글을 올렸던 분, 변호인 표를 100장 이상 구매한 고객들이 상영 직전 환불하는 건수가 주말 이틀 동안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 생산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장들마다 전화를 해봤더니 현장에서 표를 살 경우 매수 제한이 없고 영화 시작 직전에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환불 테러의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V 관계자입니다. 현장은 제한은 없죠. 현장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제한이 있고요. 일단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 검토를 한 바 지금 저희한테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는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그런 건이 만약에 고의성 여부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배급사 쪽에서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내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가 딱 걸렸었죠. 가뜩이나 땡방 뉴스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데 날치기로 수신료 인상을 의결한 뒤라서 시민들 분노 게이지가 급 상승했는데요. 결국 KBS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부 없고 또 시청자 이기는 방송 없다라는 교훈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K리그 성남시민축구단을 이끌 초대 사령탑에 승부사 박종환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박종환 감독은 1988년 성남 1화 구단의 창단 감독을 맡기도 해 성남과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해체 위기에 몰렸던 성남 1화 프로축구단. 시민구단으로 재창단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초대 사령탑으로서의 각오 또한 특별했습니다. 성남을 시작으로 프로축구 전체가 시민구단으로 또 주민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성남 프로팀이 정말 대한민국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정말 좀 확실한 팀으로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갔을 때도 제가 맡았던 팀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성남 모든 시민들이 정말 선호하는 축구를 제가 꼭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구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 전체가 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뉴스 한 줄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네요. 그동안 특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 민주노총 폭력 진입 사건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여론 무마용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정성을 영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말로만 사면 운운하면서 이번엔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참 손발도 안 맞고 또 립싱크도 안 되고 정말 대책 없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시사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통쾌한 입담을 자랑하고 있는 분이죠. 백수글쟁이 물뚝심송의 리포트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지난주 판결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는 일제히 대법원의 판결이 돈에 무너진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가불 오토텍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하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혹은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 시급을 의미합니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과거의 산정 기준보다 통상임금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다면 과거의 잘못된 계산 방식 때문에 노동자들이 받았어야 했던 임금을 못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또 앞으로는 바뀐 기준에 의해 계산을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계의 추산에 의하면 이렇게 추가되는 임금이 연간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근래에 들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17년 전부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미 그 판례는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기업들은 이미 지난 17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당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단지 대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의식한 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있었고 기업들은 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관행을 유지한 것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노동부와 기업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이나 노동 문제의 관점을 떠나 아주 원초적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일해주고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정의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면서 과거에 주지 않았던 것을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집권 초에 방미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GM의 댄 애커슨 회장이 요구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의 요청을 받고 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의 상식적인 판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등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줬으며 소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과거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판결의 위헌성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부당합니다.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대법원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대고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법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과연 누구의 힘에 의해 내려질 수 있었는지 이번 판결을 내리신 대법관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발리포트 물뚝심송이었습니다. 물뚝심송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를 정말 쉽게 가정주부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인데요. 지난 주말 박근혜 정부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선대인 소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정책 오류로 만들어진 이 코레일의 부채를 왜 노조에게 덮어 씌우냐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노조의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또 KTX 수수발 노선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어제 즉 일요일 오전에 경찰병력 5천여 명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화도 한번 실시하지 않고 지하철 노조 지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행태, 독재정권 말기에나 보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코레일 사태와 관련해서 KTX 수수발 노선이 생기면 코레일과 경쟁관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요금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레일과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KTX 수서발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모기업이 자회사와 똑같은 사업 영역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까? 또한 저 수서발 노선을 깔게 되면 한 80% 정도는 기존의 KTX 노선과 겹치게 됩니다. 이 겹치게 되는 구간들을 결국 코레일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업체가 코레일의 노선을 활용해서 결국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수서발 KTX 노선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알짜배기 노선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거의 자연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의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별도의 회사가 수익성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경쟁을 통한 효과인 건지 또 효율성이 정대된 효과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꾸로 이 알짜배기 노선을 빼앗기게 되면 코레일은 그나마 흑자가 나던 KTX 노선 중에 한건 구간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 그 비수익성 노선인 일반 그 새마을이라든지 무궁화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면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가 코레일 경쟁 노선 도입에 근거로 삼았던 코레일의 부채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채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정부가 주문구구식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그래서 수요 당초에 교통 예측량보다 훨씬 적게 수요가 발생한 인천공항철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이 민자 사업에서 엄청난 부채가 생겨나자, 엄청난 적자가 생겨나자 이걸 코레일이 1조 2천억의 부채가 늘어나도록 하면서 떠안도록 했습니다. 또 장밋빛 한상 아래 추진했던, 무리하게 추진했던 토근 개발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여기에 무리하게 참여하게 했다가 8조 원의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에 6조 원 정도에 불과했던 코레일의 부채가 2013년 현재 약 18조 원 정도까지 약 3배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 무리한 토건 사업, 그 장밋빛 한상에 근거한 그 정권의 치정용 사업, 이런 것들에 동원된 탓입니다. 근데 부채를 급증시킨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정책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 관료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조장한 청와대라든지 집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방만한 경영 이야기하는데요. 방만한 경영은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이런 국토부 관료들, 고관대작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탐욕이 저질러낸 부채입니다. 이걸 근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노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에도 전체 인건비는 전체 그 코레일 비용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무리 인력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도 그 중에 다시 1% 정도를 갖는 전체의 1% 비용을 아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부채 이렇게 순식간에 자신들의 거듭된 실정과 탐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노조원들한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또 한편으로는 요금이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 계속 되풀이돼야 되겠습니까? 숱한 잘못, 숱한 가오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모든 책임과 부담은 시민들과 노조원들한테 떼넘기는 작태, 그것도 모자라서 일요일 아침에 그 대화는 거부한 채 지하철 노조 그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형태, 정말 정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작태 우리가 직시해야 하고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 경제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내일이 크리스마스. 오늘은 2부입니다. 예수는 억압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편에 살다 타협하지 않고 모진 고통을 겪으셨는데, 과연 예수가 요즘 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에 계실까 궁금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빛과 번쩍한 교회 종탑에 계실까요? 글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종북이라는 누명을 쓰고 계실 거고, 또 며칠 전 경향신문 건물 어딘가에서 경찰의 최루에게 눈물을 흘리셨을 거고, 또 멀리 제주 강정바다에서 문정현 신부님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대 예술을 우리가 몰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아가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 찾기, 뉴스독립군 고발뉴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우리가 전화를 받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이제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이게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삶입니다.